기가은비 기술가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한자를 읽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글자를 모르더라도 쉽게 여러분이 이 한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정답은? 맞아요. 중이병입니다. 나 님이 최고임. 벌레만도 못한 것들. 한문을 못 읽더라도 선생님이 좀 전에 목소리로 내보낸 대사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증상인지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배울 내용은 우리가 흔히 중2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중2병이 뭔지 그럼 살펴볼까요? 중2병이란 중학교 2학년 나이의 또래의 사춘기 청소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청소년기가 되면 내가 누군지를 점점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이때 앞부분에 배웠지만 인지적 발달이 일어나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과 다르다, 난 남보다 낫다,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 등의 허세를 부리는 현상이 조금은 나타나는데요. 이런 사람을 모두 중2병 증상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2병이니?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중2병 관련돼서는요, 중2병 진단 테스트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플 중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알겠지만 중2병 키우기, 중2병 이름 짓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 중2병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일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중2병을 가지고 청소년 시기를 표현해 보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사진 보이세요? 이 사진 속 모습과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서 정서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하면 친구들이 비슷하게 제법 잘 대답을 해요. 일단 마음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썸네일에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감정, 분위기 정도를 정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정서하면 청소년기에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쩔 때는 웃는 표정이고요. 이 그림처럼 어쩔 때는 좀 시무룩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청소년은요, 심한 감정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정서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서가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책은 정서적 변화가 오는 이유를 호르몬의 분비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호르몬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앞부분에 좀 배운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은 배웠죠? 그 밖에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옥시토신 등의 다양한 호르몬이 청소년기에 변화해요. 이 호르몬들은 첫 번째로 신체 성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어떤 호르몬이 관련이 있었죠? 맞아요. 성장호르몬. 성장호르몬은 신체를 성장시키고요. 또 다른 호르몬인 성호르몬은 생식 기능을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호르몬들은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호르몬이 얼만큼 어느 시기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분도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청소년기에 중2병과 같은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나타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서는 뇌 상태에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가 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뇌 그림인데요. 여러분 그 뇌의 각 명칭은 아시나요? 여러분 뇌가 각각 하는 역할이 다 다른 건 아세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뇌 색깔이 부분별로 다르죠? 각 영역별로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 부분 중에서 눈을 관장하는 부위를 다치거나 찔리면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과 시신경하고는 약간 별도로 뇌에서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정서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뇌 중에서 여기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전자를 써서 맞아요. 전두엽이라고 해요. 전두 연합 영역인데 이 영역은요. 생각과 의욕, 창조 등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통제하고 연합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뇌과학자들은 청소년기에 이 부분이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이 부분에 다시 연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전두엽 영역이 청소년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호르몬의 변화로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설명했다면 뇌 변화로 정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건 림빅 시스템이라고 우리 뇌에서 정서를 관리하는 기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요 보라 색깔 부분 보이세요? 요 동그란 아몬드만한 기관의 이름은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우리 몸에서 공포와 분노 반응을 조절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기의 이 편도체의 크기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집니다. 이 편도체가 커지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무슨 호르몬 때문일까요? 맞아요. 호르몬 중에서도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 편도체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도체가 붓는 거죠. 이 편도체가 커지면 공포 반응도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공포 반응도 더 크게 나타나고요. 분노도 더 크게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의 상태를 생각해 볼까요? 막 분노가 쏟아져 나오면서 마치 머릿속에 뜨거운 주전자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른바 이런 분노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쏟아져 나오면서 논리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쾅쾅 무언가를 걷어찬다든지 내려친다든지 혹은 폭력적인 행동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죠? 분노 조절? 맞아요. 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이 발달이 좀 덜 일어나 있기도 하고 그리고 편도체가 좀 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호르몬의 이유 때문에 분노를 컨트롤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청소년의 분노 반응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밖에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부모에게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나타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혼자만의 공간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문을 쾅쾅 닫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감정이 풍부하고 예민해집니다. 다양한 호르몬과 뇌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정 상태도 수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물 셀카를 올리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도 눈물이 난다. 반면 쉽게 웃고 울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춘기 모습을 소개드렸는데요. 청소년들 나름대로의 마음 상태는 각자 다르겠죠?
청소년기에는 일단 급격한 신체 발달이 일어납니다. 털도 나고요, 여드름도 나고요, 수염도 나고 목소리도 변해요. 가슴도 커지고 이런 변화로 인해서 너무 불안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친구 관계도 더욱 복잡해집니다. 진로 문제도 있어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더 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부하기 싫다, 나는 미래에 뭐 하고 살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이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성 친구에게 관심도 생기고요, 연애도 하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장된 행동을 함으로써 본인이 튀는 행동을 해서 관심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서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화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중2병에 걸렸나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잘 지나가는 것이 좋겠죠. 이 시기에 바람직한 정서 발달을 위해서는요, 스스로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걸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잡아줄 만한 사회적 관계망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으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즐거운 여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기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동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이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 여자 청소년의 감정 상태를 캐릭터로 나타내요. 이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5명의 캐릭터를 보세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 5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어떤 캐릭터가 컨트롤 타워를 잡느냐에 따라서 친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캐릭터를 컨트롤 타워에 앉히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 감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표현함으로써 여러분 감정의 대장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청소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과제, 설문지로 배운 내용 점검하기. 설문지의 문제를 풀며 배운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총 8문제고요. 객관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문제 1번에서 5번은 이번에 배운 내용을 참고로 해서 풀면 되는데요. 6에서 8번은 청소년의 성적 발달을 배우고 풀어야 해요. 그러니까 1번에서 5번은 이 영상을 보고 푸시면 되고요. 6에서 8번은 뒤에 영상을 시청하고 풀어야 합니다. 설문지가 열리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1번에서 5번 문제를 화면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두 객관식이라서요. 선택을 하시면 돼요. 4개의 보기 중에 1개만 정답입니다. 6에서 8번은 아까 설명했듯이 뒤에 차시로 준비된 청소년의 성적 발달 영상을 공부하고 풀어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설문지 4에서 5번 문제입니다. 설문지를 제출하면 자동 채점이 되고요. 제출을 눌렀을 때 내가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채점된다는 얘기죠. 응시는 한 번만 가능하니까 신중하게 공부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설문지를 다 작성했으면 꼭 해야 할 일. 마지막에 꼭 완료로 표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과제에 보면 완료료 표시 버튼이 있죠? 이걸 꼭 눌러야 제출한 학생으로 표시됩니다. 과제와 수업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면 구글 클래스룸 교과방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